무상식 무렴치 반안파의 반격. 당권에 출사표를 낸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촉구 성명을 두고 진위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부터 이번 당권 도전까지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선언 모습을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티브 잡스 노력에 몫인 거죠. 그당 결과들은. 참 우연이다 싶습니다. 목을 쥐고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원내 의장 하나도 없는 60년 양당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자신의 출마에 대해 말이 많이 나오니까 독배를 마시겠다. 내가 살고자 함이 아니라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독배라도 마시겠다고 저는 결심을 한 겁니다. 저는 한마디로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결심으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실장님, 지금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지 이제 석 달 정도 됐고요. 그렇죠. 80일이 좀 넘었어요. 네, 그리고 이 제보 조작 사건, 이 불과 한 20일 전에 밝혀져서 지금 상당히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수면 밑으로 아직 덜 가라앉아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지금 그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지금 그 20여일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딱 20일 전에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라. 목소리 높았는데 계속 좀 늦어졌다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딱 그런지 20일 만에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자숙과 반성의 시간이 20일 만에 끝났다. 바로 고작 20일 동안 자숙과 반성을 하려고 20일 전에 그렇게 사과를 했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는 그러니까 대권 후보였던 사람이 당권에 도전하지 말라라는 무슨 관습적인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이겁니다. 당원들한테 전당대회에서 사실은 평가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비판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출당을 하겠다든지 탈당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반발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차피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의 어떤 그 표대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표대결로 이 결과가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동결원계에서도 뭐 출당이나 탈당 말고 뭐 후보 단일화를 해서라도 표대결로 가겠다. 저는 차라리 그건 옳은 정대철 고문의 그 표현은 저는 그건 옳은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무슨 전당대회 이런 건 없습니다. 전당대회는 늘 시끄러워야 되고 노선 투쟁이 있어야 되고 또 사실은 개파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저는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의 비전을 놓고 정말로 당의 비전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선택을 현명하게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심장이 멎은 국민의당을 살리는 전기 충격기가 되겠다고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시선이 모이고 지지율도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당이 살아가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자가 심장이 정지돼서 쓰러졌을 때 웬만해서는 심장이 다시 안 뜁니다. 전기 충격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 충격으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상태가 지금 국민의당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저는 희망을 찾습니다.
네, 전기 충격기가 되겠다. 상당히 뭐 강한 소신을 밝혔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이번 선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선택이라고 봐요. 저희 국민의당을 위해서 장 도움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선당 후사라면요. 조직 구성원들, 소위 그 안에 있는 40명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나와야 돼요. 저렇게 반대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선당 후사라는 이유, 그걸 내세워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이 지금 예를 들면 40명의 의원을 하나의 몸으로 봅시다. 그게 뭐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나 몸이라고 하면 다 갈기가 찢어지게 됐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하고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과연 선당 후사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인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당이 저런 어려움에 빠지도록 놔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본인의 관점에서는 본인 혼자서 저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당이 40석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물론 그 안에 의원들 각각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 전체를 생각한다면 중지를 모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 어떤 그 중지를 모으는 작업도 없이 그냥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당 내에 분란만 생기는 것이요. 그것이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의당은 자기 혼자 힘으로 만들었고 앞으로도 자기가 하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좋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자신감이고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자만감이고요. 그런 결정이 결국 지금의 결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게 전혀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요. 저는 이게 그 안철수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바로 이게 대안 부재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동영, 천정배, 뭐 김한길 이런 분들에게 국민의당 살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안철수 후보는 대선 때 21.4% 얻었어요. 그리고 이게 총선 4.13 총선에 비례대표가 26.74 얻었어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작년 대선 패배가 안철수만의 책임입니까? 예를 들어 홍준표 후보는 보수에 그만큼 표를 얻고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됐잖아요.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 노는 걸 저는 이게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게 두 가지만 제가 조언한다면, 첫째 안철수 후보는 초심으로 돌아야 돼요. 바로 이게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정말 이게 힘없는 약자들과 함께하는 정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이렇게 입문 당시에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정당을 시스템 중심으로, 가치 중심으로 이게 정당을 개혁하면, 저는 이게 내년에 다시 한번 분명히 기회가 온다.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상적으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대선 패배의 책임을 안철수 전 대표가 다 지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했던 제보 조작 사건이 다 끝이 났나요? 거기서부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완전히 자유로워졌나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대선 나가면서 의원직도 내려놨죠. 뭐 당대표도 아니죠. 그 당시에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그것도 내려놨고 지금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제가 보기엔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백의종군한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가 무슨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상황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어쨌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정배 대표나 뭐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노선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약간 중도에서 보수 쪽에 가깝다면 중도에서 좀 더 진보에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노선의 차이도 발생을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쨌건 본인이 당을 만들었는데 상업주인데 당이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조급증 두 가지 조급증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 시점에서 안철수 대표가 뭔가 새로움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지금 국민의당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당대표에 나와서 어떤 의미의 개혁 성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거기에다가 지금 바른정당하고 정책연대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라면 지금 호남권 의원들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당의 어찌 보면 단합이나 화합에 도움이 될지 이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회의감이 좀 듭니다. 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좌측 테이블과 우측 테이블이 상당히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이 시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저는 비판할 수 있어도 사실은 당은 자신들의 어떤 결정을 지켜봐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당원들이 결정을 할 텐데 단 한 가지 저는 이제 이 명분으로 내세운 그 말씀 자체는 상당히 참 모호한 말씀을 이번에도 하셨다. 그러니까 극중주의라는 어떤 표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낯선 단어입니다. 극중주의. 이게 왜 뜨거운 아이스크림 내지는 뭐 네모난 동그라미 이런 것처럼 극과 중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자, 극이라는 말은 어떤 때 쓰이냐면 그것이 어떤 치우쳤을 때 쓰입니다. 보통 어느 쪽으로 치우쳤을 때 양극.
그렇죠. 네. 북극 그러면 가장 북쪽에 있는 것, 남극 그러면 가장 남쪽에 있는 것, 극우 그러면 가장 우측에 있는 것. 네. 그러니까 극자가 붙으면 가장 어느 쪽인가 치우쳤다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주로 붙는 단어가 끝단자가 씁니다. 극단. 극단이 가장 그 끝쪽으로 치우쳤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극단적인 원리주의 뭐 이렇게 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극우든 극좌든 북극이든 남극이든 어느 극으로 치우치지 아니한다가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도라는 것이 가운데에 중자를 썼다 그래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치우침 없다라는, 그래서 어느 쪽도 다 포용할 수 있다. 극이라는 건 배제하는 것이거든요. 네. 극우는 좌쪽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극좌는 우측을 배제해버리는데, 사실 그런 의미로서 사실은 이 중도를 쓰는데, 극중이란 말은 가장 가운데 있겠다라는 이야기니까. 왜 배치되는 단어네요. 그렇죠. 두 왜 말이. 중자라는 말을 잘못 쓰였다. 네. 위치로서 잘못 쓰였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의 등판에 대해서 천정배 전 대표는 누울 자리, 누워서는 안 될 자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 몰염치의 극치라며 비난했습니다. 정동현 의원도 안 전 대표의 지도력을 두고 사당화의 그늘이었다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불통이고 아집이고 독선입니다. 이것은 당과 당원에 대한 협박의 정치입니다. 호남은 안 전 후보에게 사랑과 존경의 대상입니까? 극복과 배제의 대상입니까? 지난 1년 반 동안은 사실상 사당화의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당, 그러면 암흑의 당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이 사당화의 그늘 속에서 성적표가 5%입니다. 네,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의 고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아니면 그러면 누구냐?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고민이죠. 그러니까 서정훈 변호사 아까 저한테 의견에 반대를 하면서 시스템 중심 네. 얘기하셨잖아요. 당이 시스템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스타성이나 개인 플레이어 혼자 잘한다고 당이 잘 돌아갑니까? 네. 저는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안철수의 스타성에 의지해서 과연 시스템 중심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당선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다시 안철수 중심의 정당이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시스템이 구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끝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인기에 의해서 정당의 지지율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표가 중요하지만 대표가 누가 앉던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지는 정당이라고 하면 그 대표에게 크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저렇게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도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물론 본인이 스타성이 있고 국민의당에서 지금 현재 있는 여러 후보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 맞습니다. 뛰어나다는 표현은 제 말은 대중성이 높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역량의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대중성이 높은 것 때문에 본인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홍준표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를 비교하시는데 홍준표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 전 대표는 새정치를 부르짖고 나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국민의당 이만큼 지지율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 정치 나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못된 정치 문화를 바꾸겠다고 해서 나온 분이 본인이 영입한 사람들이 물론 본인이 개입이 안 됐다고 검찰이 수사를 발표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실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의 그런 구호 또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던 내용 그게 어디 갔냐라고 하는 실망감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홍준표 대표야 이제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식하는 부분이지만 안철수 전 대표한테는 희망하고 기대하는 게 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것 때문에 저는 배신감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 국민의당에서 또 조작 논란이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위원장들이 안 전 대표의 출마 촉구 성명에 진위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명 과정에 참여한 지역위원장들 증언에 따르면 취지가 불분명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명이 전대 출마에 동의하는 서명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접 동참 의사를 표명한 이들을 포함해서 109인의 리스트를 본 사람이 현재까지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명 작업에 책임이 있는 이들은
여러 차례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를 뒤집는 결정을 하게 만든 백부인의 명단이 실제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 일을 제보 조작에 비견할 만한 엄중한 사건으로 인식,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안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백부인의 명단을 공개하라. 둘째, 서명 확보 과정에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에 대해 해명하라. 네, 서 변호사님, 말하자면 109명의 지역위원장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이번 당대표로 출마해 주시오 하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명단에 있는 지역위원장 일부가 나는 그런 걸 촉구한 적이 없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게 109명이 흔쾌하게 지지를 안 했는데 네. 뭔가 이게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아니면 이게 이름을 도용당했다면 이거는 정말 이게 그 새 정치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세과시하는 구태 정치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명단이 만약에 뭐 조작이 됐거나 과장됐다면 이게 큰 문제는 있고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제가 아까 한마디만 안철수 네. 대한부제로를 이야기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절개 쓰는 말 있잖아요. 항상 이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이게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말이 이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면 되는 거예요. 예.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정을 공정하게 선거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안철수 후보가 이길지, 천정배 이길지, 정동 이길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게 누구한테는 기회를 주고 누구한테는 이게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 결과는 정의롭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그렇군요. 이렇게 봅니다. 이 주장님,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말하자면 109명의 지역위원장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일부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름을 썼다면 당연히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렇죠. 예상을 했을 텐데. 사실은 그 좀 촉박한 상황이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때 당시가 굉장히 안철수 전 대표를 공박하고 비판하고 그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마 몇몇 그 원외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철수 후보를 구하자 하는 그런 목소리가 딱 높아졌고 네. 그때 사실은 암만 급하더라도 절차적인 어떤 과정이 조금 더 그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것을 사실 거의 그 주도하고 발표했던 김철근 지역위원장 김철근 전 대표죠. 전 대변인이죠. 선거 대변인할 때 전 대변인도 방송에 나와서 그걸 조금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서명을 일일이 받지는 못했다. 너무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몇몇 위원들한테는 그냥 전화로 이러이러한 뜻이니까 동의해달라라는 그런 말만 듣고 사실은 그 사람 이름도 전부 다 포함을 시켰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왜 공개를 안 하느냐는 질문에 김철근 대변인이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절차적인 문제가 분명히 좀 노정이 돼 있어요. 그 말에도. 그렇기 네.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백 변호사님, 오늘 이제 저녁에 반환파 의원들의 회동이 있거든요. 네. 보면은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전체 의원들의 뭐 대규모 탈당이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뭐 당장 지금 대규모 탈당이 바로 뭐 시행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저는 요 앞에 거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게 109명이면 어떻고 106명이면 어떻고 뭐 100명이면 어떻고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될 상황인 거죠.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건 지금 벌써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환파 의원들이 지금 뭐 대규모 탈당을 하네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를 출당을 시키네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죠. 나와서 이제 대표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이런 당내 갈등을 봉합할 역량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전 대표 이번에 나올 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나온 것도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지금 호남권 의원 중심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지금 국정수행 지도가 호남에서 높기 때문에 호남에서 더 죽쓰고 있어요,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해결을 해보려면 이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뭐라 그러죠? 지금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그런 정책들을 계속 내놔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는 어쨌건 지금 바른정당하고 정책연대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지금 안 맞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반발이 계속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 전 안철수 대표가 나오는 걸 막을 수 없고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이 지금 현재 이 난리가 나 있는 이 국민의당을 과연 좀 소위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휘어잡고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 역량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크게 드는 게 사실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로 국민의당 내용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안철수 전 대표의 뜻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